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 본방사수 잘 하셨나요? 저도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을 보며 TV로 본방사수를 했는데요. 한 번밖에 보지를 못한다는 마음이 더욱더 이번 방송을 소중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TV와 웨이브, OTT로 볼 수 있지만 웨이브 라이브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아마도 우리 별빛님들 TV를 통해서 본방사수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TV를 틀어놓고 웨이브 라이브를 동시에 보조 수단으로 켜놨는데요. 중간 광고 시간마다 인기 채널의 실시간 점유율을 확인해 봤는데 역시 임영님의 존재감도 놀라웠습니다. 내일 공개되는 임영님의 시청률도 이번 점유율처럼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점유율을 살펴보면 웨이브의 경우에는 초반 나 혼자 산다 스페셜이 방송될 때에는 큰 차이로 앞서다 놀면 뭐하니가 나오면서 격차는 좁혀졌지만 그래도 역시 불후의 명곡에 놀라운 힘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끝날 때에는 38%의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보여주었죠. 또한 IPTV에서도 점유율이 높게 나왔는데요. 임영님은 초반부터 점점 높아지며 최종 16%까지의 최고의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점유율에 대한 자세한 비교 영상은 후반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우리 별빛님들 꼭 마지막 영상까지 봐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 리뷰 소식을 포함해 그 밖에 점유율 관련된 소식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불후의 명곡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 2부가 시작되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를 바로 공개하며 시작했습니다. 임영님이 뽑은 네 번째 키워드는 팬이었는데요. 여기 팬들이 계시고 그런데 임영님이 좋아하는 팬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힌트를 달라고 전했는데 임영님은 어디에서도 공개한 적은 없지만 제가 바로 이분의 찐팬이라면서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찾는 대세 뮤지션이고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싱어송라이터라며 최유리님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최유리님은 임영님과 친구들 특집을 통해 불후의 명곡에 첫 출연을 했는데 임영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며 사실 그와의 친분은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워낙 너무나 유명하시니 으스대는 것 같아서 조심하며 숨기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찬원님은 저는 반대로 친분을 동네방네 자랑한다며 아버지와 전화를 통화할 때에는 아버지 옆에 계신 분이 계실 때 영웅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은근히 자랑하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임영님은 최유리님을 알게 된 계기에 대해서 다양한 음악 장르를 듣는 편이며 조용한 음악을 공부하려고 최유리 가수의 음악을 듣게 됐는데 공부가 안되고 목소리까지 심취하게 되더라면서 그때부터 매일 듣고 있다고 전했네요. 또한 임영님은 찐팬 모드에 돌입해서 질투 섞인 너스레도 펼쳤는데 이찬원님이 쉴 때에는 어떤 노래를 듣냐고 하자 최유리님은 그대 내 곁에를 듣는다고 답했는데 임영님은 나는 최유리씨의 숲을 듣는다며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운동할 때도 숲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을 전하니 최유리님은 임영님 노래를 선택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자 임영님은 나와는 달리 최유리님은 제 노래를 안 듣는다며 농담을 다시 전하면서 팬들을 빵 터지게 만들어 주었네요. 이후 최유리님은 임영님의 곡 우리들의 블루스를 가창해서 잔잔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후 임영님의 다섯 번째 친구를 소개했는데요. 아주 재미있게 소개해 주었죠. 이날 임영님은 무대에 함께한 친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공개 프로포즈라는 키워드를 뽑았는데 이에 이찬원님은 녹화일 당일 기준 김종국님의 결혼 발표가 나왔다며 이어서 임영님도 오늘 결혼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며 농담을 전했는데요. 임영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 같은 분이라면서 저에게 방송에서 공개 프로포즈를 하셨더라. 첫 소절만으로도 무대를 물들이는 음색 여신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보컬 퀸이라고 린님을 소개했습니다. 특히나 임영님은 왼속 약지에 반지를 끼는 행동으로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했죠. 린님은 프로포즈에 대해서 제가 트로트에 새롭게 도전하면서 임영님과 듀엣을 하고 싶었다며 라디오스타에 나가서 공개 프로포즈를 했는데 임영님은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하다며 프로포즈를 받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발라드만 불러오다가 트로트를 해보면서 음악 세계를 확장하게 됐는데 그래서 임영님과 노래를 함께 하고 싶다고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다면서 임영님은 트로트에만 국한된 가수가 아니고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있는 가수이며 도전의식이 있는 아주 멋진 뮤지션이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임영님은 두 사람의 첫 만남에 대해서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 친구로 제 강의실에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여신이 강림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오늘도 여신 그 자체로 오셨다며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 한 분야의 탑인 분께서 도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존경스럽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린님은 당시를 회상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톱스타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었고 그때부터 밥을 사줄 것이라며 너스레를 떨어서 웃음을 자아내게 해주었죠. 한편 린님은 무대 준비 과정에서 본격적인 프로포즈를 위해 설렘을 드러냈고 임영님은 린 선배님과의 듀엣을 위해서 밀어붙인 곡이라며 파테코의 대표곡인 삼성동을 재해석한 감미로운 콜라보레이션을 선택했는데요. 임영님 역시 제가 린 선배님과 같이 부르고 계속 듣고 싶어서 밀어붙인 곡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듀엣에 대한 강한 애정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임영님과 린의 듀엣 무대가 성사되었는데 실제로 파테코의 삼성동은 감미로운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곡인데 임영님이 삼총각 영웅에서 이 노래를 연습하는 장면이 나와서 더욱더 특별한 연결고리가 됐었습니다. 두 사람의 환상 하모니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신동엽님은 처음 들어본 곡인데 너무나 마음에 든다며 극찬해 주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6번째 친구는 로이킴님이었는데요. 이날 임영님은 첫 입맞춤이라는 키워드로 음악 친구 로이킴님을 소환했습니다. 두 분은 임영님 정규 2집 신곡 그댈 위한 멜로디의 작사 작곡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음악적인 호흡을 맞추게 되었다고 전했는데 임영님은 일단 이분은 보시는 것처럼 실루엣만 봐도 잘생김이 보이는 분이라며 힌트를 건넸고 게다가 목소리까지 잘생겼다면서 작사 작곡에 프로듀싱까지 하는 올라운더라면서 이번에 러브콜을 보낸 분이라고 로이킴님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녹화 현장에서 임영님은 작업을 하며 뽀뽀 한 번씩 하고 그랬다면서 너스레를 떨었는데 로이킴님은 입을 맞추는 기분이 좋았다며 맞장구를 쳐서 웃음 짓게 해주었죠. 이어서 로이킴님은 영웅이 형이 봄봄봄 같은 곡을 써달라고 의뢰해서 탄생한 곡이 그댈 위한 멜로디라고 밝히며 첫 녹음 때부터 이 곡이 태초에 제 곡이 아니라 영웅이 형의 노래 같더라며 너무나 잘 불러주셨다면서 작업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임영님과 로이킴님은 서로의 음악 세계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서로의 노래를 바꿔 부르는 특별한 공연도 선보였는데요. 로이킴님은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불렀고 임영님도 로이킴님의 노래를 전해주었죠. 한편 이날 뭐니뭐니 해도 하이라이트는 임영님과 로이킴님이 처음으로 함께 불렀던 그댈 위한 멜로디 무대였는데요. 놀라운 점은 작곡가인 로이킴님이 임영님의 노래를 소개하면서 처음에 이 곡을 쓸 때 자신이 생각한 곡이 어떻게 임영님에게 가서 변화하는지 이번 무대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라며 임영님에게 리스펙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로이킴님은 기타를 들고 노래했었는데요. 확실히 임영님의 노래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하는 로이킴님의 목소리도 아름다웠지만 임영님의 목소리는 더욱더 발랄하고 더욱더 신나는 느낌으로 활기찬 느낌을 전했고 어깨가 저절로 들썩들썩 거리게 만들었는데요. 역시 임영웅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임영님의 댄스는 더욱더 활발하고 발랄해져서 춤신추망의 포스를 잘 보여주었는데 불후의 명곡 녹화장이 말 그대로 축제 현장이 된 것 같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은밀한 만남이었는데 이분은 친한 걸 언급한 적이 없어서 아무도 모른다며 덩치가 크고 트레이드마크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머리 스타일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독보적인 음색의 소유자 조재진님이었죠. 임영님은 왜 이렇게 예쁘냐며 다정한 플러팅 멘트를 던져서 현장을 설레게 했는데 이에 MC 김준현님은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발굴해서 돈을 많이 번 회사 이사님 같다며 둘이 잘 어울린다고 농담을 해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평소 유튜버 궤도님과 프로듀서 그레이와 함께 조재진님이 운영하는 바를 찾았다가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됐다고 전했는데 이에 MC 이찬원님은 조재진씨가 녹화를 끝나고 저에게 처음 한 이야기가 본인 바에 임영님이 자주 온다고 했다며 조재진은 가문의 자랑이라고 답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한편 조재진님은 영웅이가 우리 아지트에 놀러와서 함께 노래한 적이 있다면서 이 가수는 장르에 국한되는 가수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트로트와 가요, 팝송까지 올라운드라고 느낄 정도였는데 임영님의 폭넓은 음악적 역량을 극찬해 주었습니다. 이후 조재진님은 임영님의 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열창하며 무대를 빛냈는데요. 이어 임영님은 그대 그리고 나를 감미롭게 부른 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이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편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 영웅시대의 연호에 임영님은 다시 무대에 올라 진짜 마지막 곡으로 인상 찬가를 선보였는데 영웅시대를 향해서 항상 어디를 가든 건강하셔야 한다는 따뜻한 메시지로 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공연에 대미를 장식했네요. 다음 뉴스는 점유율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 시청률은 내일 오전 시간에 전해질 텐데요. 그래도 임영님의 존재감을 잘 느낄 수 있는 IPTV와 웨이브의 인기 채널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은 TV로 본방사수하는 분들이 많아서 웨이브의 점유율보다는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TV의 기준이 될 수 있는 IPTV의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주어서 내일 시청률을 조금은 기대하게 해주었죠.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먼저 웨이브의 경우는 최유리님이 등장할 때 38%로 1등이었는데 2위인 나 혼자 산다 스페셜의 경우는 14.9%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놀면 뭐하니가 방송되며 24%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후반부에는 불후의 명곡과 비슷한 수준인 35%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까지 불후의 명곡이 1위를 고수하며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놀면 뭐하니 역시 가요제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인데 임영님의 힘이 불후의 명곡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며 마지막 앵콜까지 39%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포스를 보여주며 종료했습니다. 이는 앞서 전한 것처럼 이번에 웨이브 라이브가 본방사수에 대한 팬들의 의지가 반영돼서 불후의 명곡 수치가 조금은 낮게 나올 수 있었는데 그래도 불후의 명곡은 1위를 굳건히 지켰죠. 한편 IPTV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점유율이 나왔는데요. 임영님은 초반부터 점점 높아지며 최고의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초반 11.4%로 시작될 당시 KBS의 동행이 8%를 유지했는데 이후 중간부터 불후의 명곡은 13%, MBC 놀면 뭐하니가 9.3%로 올라오며 4% 정도 실시간 인기 채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린님이 나올 때는 13.7%로 살짝 올랐고 조재준님이 나올 때는 16.4%로 올라가며 놀면 뭐하니를 앞섰습니다. 그리고 임영님의 앵콜송이 나올 때는 16.9%까지 올라가면서 놀면 뭐하니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놀면 뭐하니가 끝나자마자 임영님의 마지막 에필로그는 18.1%까지 올라가며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